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보 시스템이 각 그룹 간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기능별로 또는 그 기능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계층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계층별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밑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제일 이제 운영 책임자라 그러죠.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위에 과장, 실무자, 과장님들 그렇게 돼 있고, 중간 관리자,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 이사님들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마다 그룹마다 필요한 뭐예요? 정보 시스템이 다 틀리죠. 제일 밑에 있는 그룹,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신입사원일 때는 여러분들이 뭐 정보를 생성하고 의사결정하는 게 없잖아요. 자기 맡은 임무만 잘 처리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맡은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받쳐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매출액이 오면 매출액 넣으면 매출액 결과가 탁탁 나올 수 있게. 그걸 우리가 거래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TPS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정보들이 모아져서 대리나 이제 위로 올라가면 그거를 정리 보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정보 보고 시스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서 MIS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은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의사결정까지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정도 돼야 되고, 이제 제일 위에 이사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놔서 하나의 정보로 딱딱 관리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 청와대 홈페이지 가면은 일자리 창출판이라고 해서 대시보드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서 밑에서 뭘 하는지 관심이 없어.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해서 그래서 실업률이 얼마야? 이것만 관리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뭐 1년 동안 실업률이 어떻게 변화했어? 이걸 보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업 연계 시스템이라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계층이 아니고 펑션별로 마케팅, 영업, 인사, 재무 이런 펑션별로는 어떻게 돼 있고, 또는 우리 고객 또는 우리 공급업체하고의 연관된 시스템은 또 뭐가 있고, 이런 쪽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요즘 뭐 이비지스니까 이거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집단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래 처리 시스템, 영어로는 TP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거래하는 거를 잘 처리해주는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밑에서 이제 움직이는 실무자들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운영관리사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거래 기록들을 이제 잘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얘기하는 이 시스템들은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면 하나씩 쪼개서 그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까지도 우리가 볼 거예요. 뒷부분에.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저기 챕터 9장 이렇게 넘어가면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앞부분은 간략하게 개괄적인 내용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단은 보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국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 거래 처리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묶어서 ERP라고 부르는 우리 기업의 하나의 시스템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이런 거래 처리 시스템들을 모아서 이제 위쪽에다가 경영 시스템에다가 보고하는 쪽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다양하게 이제 이런 거래 처리 시스템들이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연동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이제 외부 기관들하고도 연결돼서 처리해 줄 수가 있게 되고, 관리 보고서, 가운데 있는 관리 보고서는 이제 MIS 시스템으로 이런 것들이 연동된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냥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전스 시스템이라서 BI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아까 전에 TPS에서 만들어져 있던 시스템들을 이제는 갖고 올라와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크게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통틀어서 그냥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가운데 MIS 시스템, 매니지먼트, 아까 전에 나왔던 데이터들이 그거를 가공하면은 정보로 이제 올라오죠.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시스템이고요. 의사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올라가고, 최종적으로는 중역들은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또 따로 뽑아서 이제 모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죠. 경영정보 시스템은 중간관리층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밑에 이제 아까 전에 TPS 시스템이 있으면 TPS 시스템을 가지고 모아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보고서로 정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밑에는 열심히 이제 거래 처리해주는 시스템, 그걸 얘기하는 거고, 주문하면 주문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업무들을 쭉 해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데이터들이 잘 처리해주고 위에 올라오면은 중간 관리자들은 밑에서 처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서로 주로 출력해주는 시스템이 경영정보 시스템이에요.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보는 것처럼 보고서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MIS하고 뒤에 가면 의사결정 시스템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MIS는 필요한 내용들이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출력돼서 나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가면은 이제 의사결정 시스템은 자기가 필요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따라서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바꿔주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업에 들어가면은 보고서들이 다 정해져 있죠. 뭐 주간 보고서, 월말 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정형화된 보고서 스타일로 만들어서 움직이는 게 MIS 시스템이고, 그거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 내가 뭔가를 좀 처리해서 보고 싶다 할 때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ESS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처리 시스템들이 이렇게 있죠. 처리 시스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TPS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런 데이터들이 모아오면 그거를 한꺼번에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해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MIS 시스템, 경영정보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수업 이름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기업에 들어가면은 TPS다, MIS다 이런 용어 안 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학문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는 거고,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탈 거래 처리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보 처리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자기가 그냥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이라고만 알죠. 기업에 들어가면 전부 다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통틀어서 그냥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지, 얘가 TPS인지 MIS인지 이런 거는 모르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딱 정리가 돼서 나오죠. 필요한 것들, 매월 정형화된 시스템으로 보고서가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거고요. 의사결정 시스템은 그거보다 좀 한 단계 위에 있는, 아까 전에 그 중간관리층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사람들, 이제 상무급, 전무급, 아니면 뭐 부장급,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요. 아까 전에 이제 했던 MIS는 정형화된 보고서가 아예 세팅이 돼서 나오는 쪽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렇지 않고 비일상적인 의사결정 지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일 12월 판매량을 2배로 늘리려면 생산 계획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이거는 이제 보고서 형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what if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조정해주면 결과가 어떻게 되지? 이런 거를 이렇게 가상으로 여러 개 해보고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그거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이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갖고 시스템화 만들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되셨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빅데이터 분석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거에 대한 DSS의 예로 향해 추정 시스템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이런 거죠. 데이터 마이닝 기법 또는 BI, BA,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말고 버전업 된 거 말고 그 전에 했던 보고에는 BI,
BA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올려놨는데 굳이 여기서는 필요 없어서 제가 뺐습니다. 그냥 옛날에 했던 사람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빅데이터 경영할 때 한번 다 설명했던 내용이라서 제가 빼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BI,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옛날에는 이제 BI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제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고 부르죠. 그죠?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전체적인 시스템, 그런 프로그램 툴들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아까 전에 나왔던 향해 추적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예를 가지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 모델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이게 바뀌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하는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뒤에 가면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와리프 분석이 뭐고 또 어떻게 쿼리를 어떻게 날리고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역 지원 시스템 이제는 고위 관리층 지원해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자면 비일사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해주는 거고요. 뭐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이렇게 많이들 나오니까요. 이렇게 관리해주게 한꺼번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